안녕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최추원 선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최추원 선생은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공동체의 최초의 유학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추원 선생은 유학자로만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유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도학과 불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고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날랑비서라는 글을 남겨서 우리 공동체에 고유한 풍류도가 있었음을 최초로 기록에 남겨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날랑비서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풍류도가 있었는데, 풍류도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 세 가지 가르침을 포섭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날랑비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지요. 최추원 선생은 그 자신 또한 유학 가르침의 테두리에 한정시켜 놓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추원 선생에 대해서 조선시대에 풍기 군수를 지닌 주세붕이라는 사람은, 백운동 서원을 만든 주세붕은 최추원 선생을 평가하면서 유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선이 뭐냐? 유학의 유자에다가 신선선자입니다. 선비신선이라는 뜻이지요. 그가 판단할 때도 유학자라고만 판단하기는 힘드니까 선비라는 말은 유학자들이 배척했던 개념입니다. 선비신선이라는 개념은 동그란 네모라든가 각진 동그라미 같은 형용 모순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보살님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유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추원 선생은 유학의 태도에만 가둬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최추원 선생은 당나라 유학 시절에도 유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신선수를 전수받았다는 기록이 구학수 제도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학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신선수까지 전수하던 사람입니다. 최추원과 관련된 설화들을 보면은 도교적인 설화가 너무 많습니다. 탄생설화와 그가 죽은 뒤에 문창성이 되었다는 설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설화인데요. 첫째 설화는 탄생설화인데요. 탄생설화는 그가 금저굴에서 살고 있던 금빛 나는 돼지 머리를 한 괴수와 그의 어머니가 교접을 해서 낳은 자식이 최추원이다라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옥구군 섬에는 금저굴이라는 굴이 오늘날에도 남아있고, 그 앞바다 이름이 금저양입니다. 금저굴이라는 얘기는 금빛 돼지가 사는 굴이라는 뜻이고, 금저양이라는 말은 금빛 돼지가 사는 앞바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은 뒤에 문창성이 되었다는 설화는, 문창성은 유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도교적인 설화입니다. 문창성은 문인들을 지켜주는 별 이름이 문창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두칠성에서 국자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별, 이것이 문창성입니다. 문창성이 여러분들의 글짓기 능력을 좌우한다라는 설화가 도교에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문창성에다 기도를 합니다. 문창성이 문인들을 지켜주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문창성에 사는 도인을 문창제군이라고 하는데, 최추원은 죽어서 문창제군이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추원은 귀국을 28살에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28살에 신라에 귀국한 뒤에 굉장히 많은 불상과 이 땅의 고승들에 대한 발문과 비문을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을 그의 문집인 개원필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살 때부터, 30살이니까 귀국한 지 2년이 지나서죠. 귀국한 지 2년이 지났었는데 70살에 이르기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꾸준히 새로 만들어진 불상과 고승들에 대한 발문과 비문을 꾸준히 짓습니다. 이 말은 이분이 불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다면은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또 최추원이 불학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발문이나 비문을 불교계에서 의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48살에 지은 법장화상전이라는 문장은 불교계의 의뢰를 받아서 지은 글이 아니라 그 스스로 관심사였던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법장화상이라는 분은 당나라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스님인데, 당대 최고의 스님이었던 법장에 대한 사상을 몰랐다면 법장화상전을 지을 수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최치원이 지은 법장화상전은 대정신수 대장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경에 들어가는 글을 선비가 지은 겁니다. 그 말은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이 대장경에 들어가는 글을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최치원의 글은 대장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글입니다. 법장화상전. 대장경에 글을 남긴 우리 공동체의 지식인은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원효이고 또 한 명은 최치원이에요. 원효 스님이 남긴 금강산매경론이라든가 많은 저작들은 다 대장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학자이면서 대장경에 들어갈 수 있는 글을 남긴 사람은 최치원이 유일합니다. 유학사 2000년 한중일을 통틀어서 대장경에 들어갈 수 있는 글을 남긴 사람은 최치원이 유일합니다. 이럴 정도로 최치원은 유학에만 정통했던 사람이 아니라 유학자라고 평가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죠. 유학이라든가 도학이라든가 불학이라든가 이런 개념 구별에 개념치 않았던, 유불도의 통섭과 통합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런 풍유도적인 지식인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온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런 성향을 지녔음을 알게 해주는 증거가 그의 당나라 벼슬 시절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해서 당나라에서 벼슬을 할 때 올린 상소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2건이 남아서 그의 문집인 개원필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 2건의 상소가 뭐냐면은, 한 건은 불교의 사찰이 낡아서 무너졌으니까 중수가 필요하다는 보시를 해야 된다는 상소문이고, 하나는 도관이 무너져서 도관을 중수해야 된다는 보시가 필요하다는 상소입니다. 도관은 뭐냐면은 도교에도 불교의 사찰처럼 도사들이 머무는 절집이 있는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도교의 교회가 도관입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벼슬하던 시절에 상소가 2건이 남아있는데 2건이 다, 한 건은 불교에 관한 거고 한 건은 도교에 관한 겁니다. 유학자라는 사람이 황제한테 올린 글이 2건이 남아있는데, 한 건은 사찰의 중건이 필요하다는 상소이고 한 건은 도관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상소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요즘 시쳇말로 대단한 오지랖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치원의 행적을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은, 신학대학생이 신과대 다니는 사람이 절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상소를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정도로 최치원은 유교라는 테두리에 가둬놓기에는 큰 인물이었죠.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구별에 크게 개념치 않고 이것을 통섭하고 통합하려 한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응거한 모습은, 조정의 시비에 염증을 느끼면서 가야산에 독서당을 짓고 응거한 모습은 도인적인 모습이지요. 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최치원이 추구했던 바는 유불도의 구별이 아니라, 유불도의 구별 속에 안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불도라는 것이 진리를 담고 있다면 하나로 통합될 수 있고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로 통섭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치원의 믿음이자 신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신조는 그가 남긴 개인 문집인 개원필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원필경은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2만 건에 이르는 개인 문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개원필경에는 중요한 글이 실려 있는데, 진감하상 비명병서라는 글에서는 불교의 가르침과 유교의 가르침은 원래 통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통한다는 것을 몰라서 겸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치원 선생은 유교의 가르침에만 갇혀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교와 도교를 통합해서, 3가지 가르침을 통합해서 융합하려고 한 풍유도적인 지식인이었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또 개헌필경에 보면 지증화상 비명병서라는 글도 있는데, 지증화상 비명병서라는 글에서도 최치원은 유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 통한다, 근본에서는 통한다 라고 주장한 뒤에, 유교에서 얘기하는 어딜다는 것은 부처요, 부처의 눈은 바로 어딜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어딜다는 것이죠. 어딜게 살아야 된다라는 유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은 근본에서 통한다라는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치원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땅의 최초의 유학자들이 강수, 설총, 최치원 같은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치원은 유학자라고만 범주를 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인물이기 때문에 최치원은 유학과 불학과 도교의 가르침을 통섭하려고 한 통섭적 지식인이자 풍유도를 실천하려고 한 풍유도의 지식인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최치원은 불학과 도교와 유학의 가르침을 통합하려고 했고 융섭하려고 한 풍유도의 전형적인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